관계에서의 이런 되게 미성숙한 어려움들은 역시 엄마이기 때문에 더 발생하기 쉬운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아이와 나의 균형으로부터 시작을 할 수도 있어요. 분명히 아이 쪽으로 많이 쏠려 있을 거기 때문에 내 쪽으로 많이 가져오려는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육아빠 정신과 전문의 정호열입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로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제 채널에 올린 영상들 중에서 인기 순으로 정렬을 해보니까 1, 2, 3위가 다 엄마들의 인간관계더라고요. 엄마들 관계 핵인싸 끝판왕, 선 넘는 질문에 잘 대처하려면, 엄마들끼리 멀어지는 이유, 이런 것들이었는데요.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영상도 한번 보시고 댓글도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그래서 엄마들의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이고 조금 더 명확하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정신과 의사로서 많은 분들을 만나보고 그러면서 늘 하는 생각은요, 사람은 참 역시 대단한 존재구나 이런 게 아니라 생각보다 별로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엄마분들 개인 상담을 절반 정도는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을 또 만나보면서 역시 드는 생각은 엄마도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부모는 대단한 존재이지만 동시에 어떻게 보면은 그냥 사람이구나. 그러면은 아까 드린 말씀, 사람은 생각보다 별로구나, 또 엄마도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엄마도 생각보다 별로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이게 이제 엄마를 비하하는 그런 말은 전혀 아니라는 거 아마 아실 테고, 생각보다 어쩔 수 없는 부분들, 또 현실적인 부분들, 신체적인 또 감정적인 한계를 가진 부분들이 많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저 역시도 아이를 돌보면서, 물론 아빠이고 남성이지만 역시 아이를 키우는 존재의 삶은 생각보다 이렇게 훌륭하기가 쉽지가 않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뭐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겠죠. 근데 또 오늘 인간관계와 관련돼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람은 동물이구나 이런 생각과 관련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역시 엄마도 동물인 거죠. 동물과 사람은 굉장히 다른 것 같지만 어쨌든 사람도 동물적인 영역이 본능적으로는 있을 수밖에 없고, 그 부분을 좀 인정하고 조금은 겸손하게 잘 관리하는 사람은 오히려 엄마 역할을 더 수월하게 하는 것 같고요. 그거를 철저히 무시하고 난 아니야 하고 외면하는 분들은 잠깐은 뭐 괜찮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쌓였다가 터지고,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고요. 엄마들과의 관계에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 하면은 뭐 요즘에는 유튜브나 동물 관련된 프로그램 TV 이런 것도 많잖아요. 넷플릭스도 있고. 저도 이제 좋아하기 때문에 자주 보는 편인데, 볼 때마다 어떤 무리에 대한 그 동물들끼리의 어떤 상호작용, 무리 생활,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보면서 좀 인상적으로 봤던 장면이 있는데, 원숭이 우리에 어떤 취재진이 들어가서 관찰을 하는 건데, 원숭이가 이제 취재진이 들어가서 딱 똑바로 쳐다보면은 막 공격을 해요. 그리고 취재진이 좀 눈을 아래로 깔고 좀 안 쳐다보고 그러면은 가만히 있습니다. 거기서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또 쳐다보면 또 역시 공격을 하고, 이게 이제 눈빛으로 서로 정면을 응시하는 게 동물들 사이에서는 어떤 적대적인, 또 이제 서열을 좀 정해야 되는 그런 긴장되는 상황이라는 식으로 설명이 되고, 근데 이게 과연 동물의 세계에서만 그럴까? 우리는 사람이지만 특히 좀 더 미성숙한 초, 중, 고 이때 인간관계에 대한 어려움이 많이 있죠. 요즘에도 물론 뭐 왕따, 은따, 학폭, 언어폭력, 신체폭력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근본적인 거는 동물적인 부분, 서열에 대한 부분이죠. 예전부터 뭐 지금도 마찬가지고 어느 학교에나 일진 그런 무리가 있고, 그런 무리들은 또 그 안에서 또 우두머리가 있고, 또 그 무리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도 언제나 그 무리를 대할 때 조금은 아래로 이렇게 여기게끔 하는 분위기가 있고, 자신을 아래로. 그래서 딱 눈을 마주칠 때도 똑바로 쳐다보면은 이제 시비 거는, 정면으로 대항하는 느낌이고, 눈을 깔면은 그 아래에 있다, 나는 당신의 아래다, 이런 뉘앙스를 보이는 그런 게 있잖아요. 미성숙한 시기이기 때문에, 또 한창 그 서열에서 우월감을 막 느끼고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특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자존감이 낮거나 환경적으로 어려운 아이일수록 그런 우월감에 많이 도취되기가 쉽죠.
근데 그거는 뭐 미성숙한 아이들이라 치고 성인이 된 이제 이후에는 그런 게 없냐? 잘 따져보면 그렇지 않죠. 뭐 대학 생활이나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 사회생활 마찬가지고,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엄마들의 커뮤니티 역시도 마찬가지죠. 부정하고 싶고 부인하고 외면하고 싶지만 현실이라는 것을 좀만 경험해 보면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 올렸던 그런 영상들도 그런 내용이었고, 우위에 있는 존재가 뭐 정보가 많은 사람이냐, 성격적으로 외향적인 사람이냐, 아니면은 뭐 기가 센 사람이냐, 이런 식으로 또 말씀을 드렸었고, 또 그런 서열을 정하는 갈등, 미묘한 갈등들이 되는 게 이제 선 넘는 질문이라는 부분에 대한 것도 영상에서 한번 다뤘었죠. 그리고 엄마들끼리 또 아주 친하다가 또 결국에는 멀어지는 이유들도 결국에는 이런 미묘한 서열 관계에 의한 다툼, 갈등, 분쟁, 무시받는 느낌,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작용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원숭이라는 동물의 예로 이제 말씀을 드린 부분, 서열이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비슷한 예로 이제 곤충으로 들어가면 여왕벌 이런 게 있죠. 여왕벌 놀이. 여왕벌이 딱 있고 그 주변에 다스리는 무리들이 있고. 근데 이게 여왕벌뿐만이 아니라 엄마들의 세계에서도 소위 여왕벌 놀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무리든지 주도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이끄는 무리가 있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주도자가 2명이 될 때 결국에는 서열 다툼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무리가 분열되기도 하고, 이거는 이제 소수의 무리이기도 하지만 크게 봐서는 맘카페도 분열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게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동물이고 엄마도 생각보다 동물적인 부분들이 많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특히나 엄마라는 이런 존재, 그 삶의 패턴은 자신의 취약한 부분을 더 크게 하기도 하고요. 사람은 누구나 가지고 있지만 좀 잘 억압하고 조절했던 부분들이 더 드러나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바로 이 서열 다툼, 동물 같은 부분들, 관계에서의 이런 어떻게 보면 미성숙한 어려움들은 역시 엄마이기 때문에 더 발생하기 쉬운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우선 드리면은, 이 인간관계라는 거는 사실은 나와 남의 관계인 건데 균형이 참 중요하거든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을 놓치지 않고 자기 존재감을 잘 가지고 가는 게 결국에는 휩쓸리지도 않고 적당히 선도 지킬 수 있고 거절도 할 수 있고 내 영역도 지킬 수 있고, 그렇게 또 자존감도 지킬 수 있고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고 그 에너지로 또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훼손이 되기가 쉬운 구도라는 거. 왜냐하면 나와 남의 관계에서 남쪽으로 치우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이 남이라는 거에는 우선은 아이를 키울 때 아이가 남이거든요. 그 전까지는 나를 사랑하고 내 정체성을 잘 유지하던 사람도 엄마가 되는 순간 엄마의 덕목은 아이 중심적으로 돼야 된다는 그런 착각이 좀 많이 있어서, 특히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문화에 많아서 결국에는 아이 쪽으로 많이 기울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자신의 영역을 많이 잃게 되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는 정말 중요한 사람의 본능이기 때문에 이 아이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아이 쪽으로 많이 기울어진 게 의존 욕구, 친밀감의 욕구, 유대감의 욕구는 잘 충족하는 면이 있지만, 반대로 너무 또 중요한 영역인 개인의 자유, 독립의 영역, 이런 부분들은 훼손될 수밖에 없는 구도. 이 구도로 몇 년을 살다 보면은 결국에는 자기 정체성이 훼손되고 남과 나의 어떤 선 같은 개념도 잘 없어지고, 그런 사이에서 이제 관계라는, 엄마라는 관계들을 맺다 보면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면은 다들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하고 분위기에 휩쓸리고, 또 굉장히 선을 넘거나 이런 착취적인 사람을 만나도 거절을 못하고, 또 이런 착취하는 대상에 대해서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래는 그러고 싶은 본능이 있고 욕구가 있어도 그래도 사람이라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도덕성, 합리성, 이성적인 부분, 또 길게 바라보는 여러 가지 부분들 때문에 잘 억압했던 것도 엄마를 살다 보면 이게 이제 취약해져서 막 드러나요. 그래서 관계에서 자꾸 우위를 점하려고 하고 거기서부터 우월감을 맛보려고 하고, 특히나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자존감이 낮아지고 내가 이렇게 하는 대로 인풋과 아웃풋이 딱 비례하지 않는 느낌, 거기서 좌절을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그 좌절감을 또 보상하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기회가 되면은 나의 우월감을 회복하려는 그런 욕구가 있고, 그게 인간관계에서 서열에서 우위를 정하는 식으로 많이 충족이 되는 게 있고,
그 매력에 빠진 분들은 이제 여왕벌 놀이를 계속 하게 되는 거죠. 홀수의 저주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둘이 있으면 괜찮고 문제 없고 넷이 있으면 둘둘 문제 없는데 셋이 있을 때 한 명이 소외되는 그 느낌, 뭐 다섯이 있을 때 한 명이 소외되는 이 느낌이 중고등학교 때만 있는 게 아니라 엄마들 커뮤니티에서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구도들의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까지 드린 거고, 또 개인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엄마들 개인 상담을 많이 하는 편인데 처음에는 육아 얘기로 계속 이제 나오다가도 근본적으로 계속 들어가다 보면 결국에는 관계의 어려움으로 현재 진행형이 많이 일어납니다. 엄마들과의 관계죠. 그런 분들의 이제 공통점이 있는데 우선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가치관이 있어요. 사람 관계에 대한 굉장히 높은 기준과 이상적인 기대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 관계는 굉장히 친밀하고 돈독해야 되고 또 뭔가 사리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정말 순수해야 되고, 이런 기준들이 있는 분들일수록 좌절을 당연히 많이 하고 실망을 많이 하겠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부류는 이렇게 관계들이 내 주변에 형성될 때 내 주변 사람들을 너무나도 다 관리하고 싶은 욕구, 그 관리라는 게 뭐 엄청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관점이 좋은 사람으로 여겼으면 좋겠는,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으면 좋겠는,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일수록 결국에는 또 힘들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면은 사람 관계라는 거는 원래부터도 나의 노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케미라고 하는 그런 보이지 않는 무의식적인 영역들이 너무 많이 작용해서 왜 좋은지를 말할 수 없게 그냥 좋은 거, 그다음에 왜 싫은지도 사실은 말할 수 없지만 그냥 싫어,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인정을 하지 않고 나를 왜 싫어하냐, 내가 이렇게 잘해주는데 그러면 널 나를 좋아하게끔 더 잘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악순환이 많이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 줄 알고, 하지만 인간관계는 그런 식으로 형성되는 게 아니라서 잠깐 그런 반응을 얻을 수는 있지만 길게 가지 못하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인간관계에서 취약한 특성 중에 하나가 의존적인 특성이에요. 의존이라는 거는 사람의 본능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유대감, 친밀감을 누리는 거, 그게 아이를 키울 때 너무 중요한 덕목이기도 한데 이게 성격적으로 너무 지나친 분들이 있어요. 나의 독립적인 영역은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된 적이 없는, 엄마가 되면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부터도 그랬는 그런 분들일수록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친밀감을 형성하고 나의 어떤 삶의 소소한 어떤 결정들도 다 물어보고 확인하고 그 사람 말을 듣고 소위 이제 귀가 얇은 부류죠. 특히 엄마라는 것은 굉장히 처음 경험해보는 것들이 많고 두려운 것들이 많기 때문에 나 혼자 선택하지 못하고 선배나 어떤 조언을 자꾸 들으려고 하고, 그게 철저하게 의지하고 의존하는 거죠. 그런 관계가 됐었을 때 결국에는 역시 관계에도 서열이 또 생기고 거기서부터 종속이 되고 결국에는 거기서 또 상처를 받거나 배신을 당하거나,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그 스트레스가 그냥 뭐 잠깐 시행착오나 스트레스가 되는 게 아니라 개인의 존재감이 많이 흔들리고 너무 스트레스가 돼서 결국에는 그게 정작 내가 해야 될 아이를 키우는데 지장이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이 얘기를 좀 드리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이런 균형이 잘 안 잡히는 그 상태거든요. 그래서 내 중심을 잘 잡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근데 아무리 뭐 거절을 좀 해라, 선을 좀 잘 그어라 이런 얘기를 드린다 해도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나의 중심이 없는 상태에서는 선을 그을 수가 없어요. 내 자기 확신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척 잠깐 할 수 있어도 결국엔 티가 나요. 인간관계는 무의식적인 상호작용이고 특히 서열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사람이 선을 넘는 질문을 자꾸 하면서 흔들면 거기서 흔들려요. 내가 뭐 거절하는 말을 해도 목소리가 떨리거나 눈빛이 흔들리거나, 그러면은 그걸 또 기가 막히게 해체해서 더 집중 공격을 하면 결국에는 털리고, 그러면 또 결국에는 아, 나는 안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더 좌절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중심을 잘 잡는 게 중요한데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뭐 예전부터 책도 냈고 기본적인 균형 육아라는 개념이랑 똑같습니다. 남과 나의 균형인데 결국에는 아이와 나의 균형으로부터 시작을 할 수도 있어요. 분명히 아이 쪽으로 많이 쏠려 있을 거기 때문에 내 쪽으로 많이 가져오려는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시간, 에너지, 돈 모든 영역에서. 그게 좋은 엄마의 덕목과 안 맞는 것처럼 자꾸 이제 인식이 되고 이기적인 엄마 같은 느낌이 들지만, 육아라는 20년 이상의 마라톤을 잘 뛰기 위해서는 내 영역을 지키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번아웃도 예방이 되고 우울증도 예방이 되고 결국에는 아이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는 기본이고요.
지금 말씀드린 인간관계 영역에 있어서도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이 거기서부터 생깁니다. 그래서 내 영역을 지키는 게 너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이미 제 육아빠 채널에서 많이 드렸지만 엄마들의 인간관계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도 역시 똑같은 부분으로 이제 깔때기처럼 귀결이 됩니다. 내 영역 잘 지키고 계신가요? 오늘 이 강의를 한번 들으셨으면 내 영역을 잃어버렸던 거 어떤 영역이든지 상관없습니다. 뭐 취미일 수도 있고 내가 좋아했던 소소한 것들도 좋고 너무 많이 희생하고 헌신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내 쪽으로 가져오는 것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세요. 분명히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지만 반복하다 보면 익숙해지고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자신감과 이런 것들이 좀 생기는 느낌. 그게 나도 모르게 인간관계에서 엄마들과의 관계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느낌을 분명히 경험하실 것입니다. 구독자분들도 한번 그런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오늘 영상 찍어보았습니다. 혹시 뭐 오늘 드린 말씀과 관련해서 공감되는 내용이나 궁금한 내용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고요. 또 본인 경험도 같이 나눠주셔도 좋고요. 그걸 또 참고해서 다음 영상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